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천한우 사랑말 제안서 발표를 맡은 돈바람 불어오저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시장 분석, 자사 분석, 타겟 분석 이후 캠페인 제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한우 사랑말은 농가 소득 보장, 한우 대중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자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일반 소비자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홍천 한우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소비자, 생산자,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려 합니다. 홍천 한우 사랑말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5천만 원으로 진행되는 6월에서 10월 캠페인은 신규 광고 소재 발굴 및 쇼핑몰 활성화 전략 확보 및 확대입니다. KPI로는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 1억 돌파 및 한우 12마리 판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안 요청 사항에는 시즌별로 특화된 프로모션 제안, 참신하고 효과적인 광고 소재 제안이 있으며 농가 안정화와 한우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임을 알리는 브랜딩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입니다. 사랑말이 속해 있는 한우 시장은 현재 도축수는 증가했지만 도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산 소고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저렴했던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입 소고기 외에도 소비자의 전체적인 소비 패턴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우업계는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응한 소비 촉진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한우업계는 한 가지 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선호 부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 한 마리당 실제로 식용 가능한 부위 중 60%가 비선호 부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우업계는 비선호 부위를 대중화하기 위해 여러 광고나 프로모션 등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식료품 쇼핑몰의 강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몰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료품 시장에서 정육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10%의 구매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정육 시장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업체의 경우 정육 시장을 타겟으로 자사 사이트 유입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프로모션과 광고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사랑말은 기존의 콜라보레이션,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조는 기존에 해왔던 프로모션과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수화수로 사랑말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말의 강점은 드라이 에이징 센터 보유, 콜드체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평균 한우가의 22%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등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아직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 한우 업계와 같이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 촉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정육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산 소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오히려 한우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기회로 마켓컬리, 이마트몰 등 대형 온라인몰에 상대할 수 있는 전략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최근 4개월 동안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자사가 온라인몰에 진입한 지는 아직은 초기 단계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은 잘 되어 있으나 여러 프로모션 등 활동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유입이 적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타겟층을 넓혀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쇼핑몰을 활성화할 방안을 파악하는 것을 저희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사의 강점이 어필되고 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은 누가 있을까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랑방 온라인몰의 주 이용 고객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3040 남성의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 소비자들은 재구매의 60%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랑말의 강점이 어필되고 있는 타겟이 40대가 아닐까라고 고민해보게 되었고, 육류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대가 40, 50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조는 40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40대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찾아보았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아웃도어 활동이 줄면서 40대의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가족에게 점점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 40대는 구매력이 굉장히 가장 높은 연령대이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40대가 홍천한우 사랑말의 강점이 어필되는 타겟이라는 점,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육류 소비량과 또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40대를 타겟팅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40대에게 어느 특별하고 대단한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 활동을 못하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러한 작은 일상 속에 가족에 대한 관심이 쌓여왔고, 저희는 이것을 가족에 대한 마음, 소복소복 마음이 쌓이다 라는 컨셉을 통해 풀어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 소복소복 쌓이다. 저희 조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40대를 타겟으로 소복소복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캠페인 제안 내용은 광고 목표, 프로모션, 미디어 플래닝 캘린더, 캠페인 기간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성했는지, 또 예산을 제안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PI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RFP 내용을 근간으로 작성을 했고,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RFP 내용은 캠페인 종료 후가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월 매출 1억 달성이 캠페인 기간 동안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캠페인 기간 동안 추석이라는 시즈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임의로 한번 KPI를 잡아보았습니다. 프로모션은 기본적인 캠페인 구성은 마케팅 퍼널을 따랐습니다. 크게는 유입, 구매, 재구매 단계로 나누었고 각 퍼널 목적에 맞는 프로모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소복소복 캠페인의 첫 번째 프로모션은 6월에 시작되는 퀴즈 이벤트입니다. 아직 사랑말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캠페인 컨셉을 잡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보다 일단 첫 달은 홍천한우 사랑말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홈페이지 유입을 하려고 프로모션을 기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컨셉을 우리 사랑말 한우 맞춰보이소라는 컨셉으로 40대에게 후킹이 될 만한 1등 상품으로 인덕션을 선택하여서 1등 상품을 후킹으로 자사 유입을 최대한 하게 만들었고, 이벤트 참여 및 공유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 약간의 김칫국을 마시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만약에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이것을 검토하고 또 실제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6월 7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고, 경품이 당첨되고 또 발송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 내에 캠페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6월 7일부터 16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퀴즈 이벤트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시안인데요. 퀴즈 내용은 브랜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내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시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퀴즈 이벤트를 한다는 광고 매체는 최대한 노출을 위주로 하여서 GDN과 네이버 통합 DA 광고 매체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7월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입니다.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은 소소한 행복을 컨셉으로 비선호 부위 구매 시 곰치장아찌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인데요. 가족과의 식탁에 한우와 곁들여 먹기 좋고 홍천의 또 다른 특산물인 곰치장아찌를 제공해서 홍천한우 사랑말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또 비선호 부위 경험 고객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는 프로모션입니다. 광고 매체는 노출 위주의 GDN과 경쟁력 있는 40대 타겟이 많이 있는 직장인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여기서 소복소복이라는 컨셉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DA에 녹여서 가족과 함께 사랑말 한우 먹으면 향긋한 곰치가 우리 집 식탁으로 온다 라는 소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배송 프로모션입니다. 7월에 먼저 비선호 부위에 대한 프로모션을 한 차례 진행한 뒤에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비선호 부위를 판매하기 위해서 맛보기 패키지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소소한 행복이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앞에서 소소한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무료 배송으로 그 소소한 행복을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의 프로모션입니다. 여기서 맛보기 패키지란 부채, 엎진, 치마 이 세 가지 부위를 100g씩 구성해서 32,000원이라는 가격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정가에 가까운 금액이긴 하지만 비선호 부위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광고를 소구해서 클릭을 유도하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 부위별로 영양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가족과 함께 먹었을 때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소고기 패키지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필해 보려고 기획하였습니다. 광고 매체는 아까 말했듯 앞서 설명했던 GDN과 블라인드 매체를 선정하였습니다. 8월 프로모션은 맛보기 패키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판매해서 비선호 부위가 고객에게 더 잘 전달되고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세일즈를 살짝씩 섞어가기 시작하는 프로모션입니다. 기존의 맛보기 패키지에서 부위를 다 2배씩 200g씩 늘리고 가격을 59,9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사랑말 제품 평균가가 약 5만 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6만 원을 넘어가면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서 59,900원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선착순 할인가에 판매하고 제품 소진 시 이벤트를 종료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광고 매체는 세일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파워링크를 선택하였고 8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세일즈 부스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달이어서 좀 더 광고와 유입에 효과적인 버즈비를 매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세일즈 부스팅이 들어가는 9월 프로모션입니다. 한가위 소복하게 쌓이는 복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라는 컨셉으로 6월에서 8월 사랑말 온라인 유입 고객을 리타겟팅하여 한우 선물 세트와 드라이 에이징 선물 세트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소구점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일반 한우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사랑을 소복이 전달하는 데 한우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소재에 녹였고 드라이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한우보다 소화력이 더 좋기 때문에 40대가 보다 높은 연령대, 윗세대에게 선물을 하거나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 경우를 상상하면서 셀링 포인트로 잡아 소화력이 좋다는 소구점으로 소재를 작성하였습니다. GDN에서 소구점과 소재는 같게 사용하였고요. 카카오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소구점은 같게 사용했지만 카카오톡이 메신저 앱이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대화체스러운 소재를 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콜라보레이션 10월 프로모션 내용입니다. 컨셉은 한우와 와인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비선호 부위 중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부채살을 구매하는 경우 홍천에 있는 너분의 와인을 1, 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인데요.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의 마지막 단에 있기 때문에 한우 카테고리 한우 하면 홍천 한우 사랑말이 생각될 수 있도록 브랜드 회상률이 증가할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기획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월까지 세일즈 부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버 파워링크를 활용하였고 카카오 비즈보드까지 함께 광고 매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브랜드 회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이버 네이티브 광고까지 광고 매체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미디어 플래닝 캘린더입니다. 잠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리하자면 6월부터 8월까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8월부터는 세일즈가 시작되면서 9월에서 10월은 본격적인 세일즈 부스팅이 되는 것으로 저희 소복소복 캠페인을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예산 테이블인데요. 앞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들에서 증정품이나 경품, 무료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임의로 대략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분배하였습니다. 네, 저희 홍천한우 사랑말 제안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돈바람보다는 태풍이 불길 기대하며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돈바람 불어 오조의 김지윤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팀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가 A로서 전반적인 제안서 내용 구성 및 기획을 했으며 카피라이터인 박소연, 정다은 팀원은 기획서 컨셉 도출 및 광고 소재를 기획하였습니다. 미디어 플래너인 변정무, 권세은 팀원은 미디어 믹스 구성 및 예산 분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장인 변정무 팀원은 검색 광고 보고서 작성 또한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트 디렉터인 저와 이미래 팀원은 PPT 제작 및 DA 소재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질의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접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 돈바람 불어줘 5조, 역시 수고 많이 하셨고, 일단 아까 앞조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잘한 부분과 다소 아쉬운 부분 좀 나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현황 분석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보통 현황 분석하면 시장 분석, 경쟁 분석, 자사 분석, 자사 분석도 좀 세분화해서 뭐 타겟 분석, 매체 분석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분석 부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이제 별도의 KPI를 잡을 때 사실 이 RFP에는 없지만 로아스 900을 따로 잡으신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키 컨셉이 소복소복이었단 말이에요. 키 카피가. 소복소복을 활용한 어떤 클리너 이제 소재가 사실은 뭐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긴 하지만 소복소복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이거는 의성어잖아요. 의성어라고 그래야 되나? 의태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할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로아스 900을 설정을 한 건 되게 좋았는데 이 추석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약간 비선호 부위에 좀 포커스가 좀 가지 않았나. 그럼 비선호 부위로 가면 로아스 900을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원래 잘 팔리던 부위에 판매율이나 재구매율을 좀 높여야 로아스 900을 조금 더 달성하는데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부분이 왜 굳이 비선호에 좀 더 집중을 했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를 했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누가 처음에 컨셉을 잡았는지 그 컨셉을 잡은 소복소복이라는 키카피를 잡은 이유하고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선호 부위를 계속해서 다뤘던 이유는 이게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매주 소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팔리지 않으면 신선식품은 계속 그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또 상하면 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선호 부위를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추석처럼 세일즈 부스팅을 해서 뭐 KPI 900%를 저희가 잡은 달에는 사실 그 달의 프로모션 내용에는 비선호 부위가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프로모션 때는 비선호 부위를 최대한 판매해서 재고적으로 문제가 없게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랑말 홈페이지에서도 다른 부위는 매진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비선호 부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비선호 부위 위주로 프로모션을 짜다가 브랜드 인지도도 비선호 부위로 활용해서 네, 하다가 이제 그것을 빌드업으로 9월, 10월에 세일즈 부스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키카피 키메시지 소복소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신이 가족을 위한 마음이 소복소복 쌓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소복에서 그 소는 그 홍천하는 사랑말의 그 소를 뜻하는 거였고요. 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복 그 한자를 뜻하는 거기도 했었고 이제 당신이 가족을 위한 마음이 곧 가족의 행복이 된다 해서 이제 그 소복소복이라는 키 메시지를 도출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봤고요. 아까 뭐 대표님께서 그 분석, 서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사실 제안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좀 짧잖아요. 그리고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우리 광고주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 시장 분석이나 경쟁사 분석이나 자사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라고 이해하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다 광고주라고 생각한다면 광고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안의 흐름을 보면 15분 동안 반을 거의 분석에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소복소복부터 시작한 전략은 이제 나머지 시간을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놓칠 수 있는 그 제안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전략적으로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죠. 우리가 요즘에 노래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긴 전주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지만 요즘에 그냥 후킹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경쟁사, 자사, 시장 분석, 수합 분석 다 이미 광고주는 알고 있고 우리가 답답한 건 그래서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를 빨리 듣고 싶은 게 PT의 속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 분석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PT에 반을 하려 했다는 건 사실은 전략적으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전략도 중요하고 하지만 로아스 900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어떤 그 단계마다 우리가 KPI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포캐스팅을 하는 거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달성이 되고 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또는 유입률이 어떻게 되고를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좀 많이 거의 빠져 있다라는 것도 좀 아쉽고 뭐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제품 기획까지 이제 광고주분께서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거는 뭐 불가능합니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제품 패키지가 필요하다까지 제안을 한 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도 그 한 가지만 그냥 조언을 드리자면 앞에 이제 분석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특히 수학 분석 같은 것도 했는데 그 분석이 뒤에 나온 내용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분석을 해서 강점, 뭐 약점을 찾았으면 그걸 어떻게 풀어서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런 제안서들을 쓰실 때는 분석을 하면 뒤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썼으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컨셉은 좋은데 소복소복이란 그걸 이제 엄브렐러 그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그 뒤쪽에 어떻게 연결할 거냐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캠페인마다 컨셉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앞에 소복소복하고 뒤에 나오는 그 각 캠페인들의 컨셉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번째 발표조인 돈바람 불어 5조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